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바랜 천장만 보이는 작은 방. 지훈이는 오늘도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 외곽의 낡은 집에서 어머니 수진과 함께 살고 있는 16살 소년이죠. 수진은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지훈이는 학교 가방을 메며 중얼거렸습니다. 학교는 지훈이에게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 준서와 그 친구들은 지훈이를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괴롭혔죠. 야, 거지 새끼. 오늘은 엄마가 점심밥 줬냐? 준서가 친구들과 함께 지훈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준서의 아버지는 마을의 구의원으로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준서는 발을 뻗어 지훈이를 넘어뜨렸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모르는 사실은 서울의 높은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한 노인이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녀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비서 서 실장이 서 있었죠. 서 실장, 우리 수진이와 외손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회장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좋지 않습니다. 외손자분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없겠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몸살 기운에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오늘은 학교에 꼭 가야 했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훈이도 자신이 맡은 무대 장식을 하려고 했지만 준서와 친구들이 다가왔죠. 야, 너 장식 담당이었지?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준서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항의하려 했지만 담당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뭐해? 청소 안 하고. 축제 때 화장실 깨끗해야지. 선생님의 말에 준서와 친구들은 키득거렸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재미있게 축제 준비를 하는 동안 지훈이 혼자 화장실 바닥을 닦았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축제 준비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 낯선 고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지훈아. 이분은 서 실장님이셔. 서울에서 오셨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 실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아, 이분이 할아버지 소식을 전해주셨어. 수진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죠. 할아버지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지훈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서 실장이 설명했어요. 최 회장님께서 손녀분과 외손자분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이 마을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내 외할아버지는 최강그룹의 회장이셔. 내가 내 아빠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관계를 끊으셨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 지훈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최강그룹이라니. 그것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이었어요. 다음 날은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채로운 부스와 먹거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죠.
수지는 식당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지훈이는 혼자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서 실장의 방문 이후 지훈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 준서와 그 친구들이 지훈이를 발견했어요. 야, 거지 새끼. 오늘도 혼자냐? 너 화장실 청소 마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서가 지훈이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축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죠. 저게 뭐지?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라도 오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서 실장이 내렸고 이어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어요. 엄숙한 분위기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최 회장이었죠. 축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을 유지들이 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바람이 불어서 최 회장님께서 준서의 아버지 박 의원도 허둥지둥 달려왔죠. 최 회장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치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어요. 바로 지훈이었죠. 저 아이가 지훈이냐? 최 회장이 서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외손자분이십니다. 서 실장이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준서와 친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지훈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수진이 아들이구나. 지훈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할아버지시죠?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최 회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외손자다. 최강그룹 최 회장의 외손자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준서와 그 가족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최 회장의 차는 마을의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곳이었죠. 지훈이가 최 회장과 함께 내리자 식당 안의 손님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수진이 주방에서 나오다 최 회장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최 회장은 딸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깃든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그들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 실장은 차를 몰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었죠. 수진아,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 고집 때문에 너와 지훈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수진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지훈이도 훌륭하게 키웠고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틀렸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만회하고 싶구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만회하신다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알고 있다. 특히 그 박 의원의 아들과 선생님들이 지훈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너희를 지켜봤단다.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최 회장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의원과 그 아들 지훈이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지켜봐.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충격적인 뉴스로 들썩였습니다. 박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었죠. 불법 토지 거래와 뇌물수수, 세금 탈루까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한편 지훈이의 집에는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이 마을에 있는 가장 좋은 별장을 구입해 수진과 지훈이가 임시로 머물도록 준비한 것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지훈이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제 축제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박 의원의 스캔들까지 더해져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아, 안녕? 평소에는 그를 무시하던 여학생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준서가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훈이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시선을 피했죠.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지훈아, 이번 수학 문제 풀어볼래? 예전에는 절대 발표 기회를 주지 않던 선생님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지훈이가 혼자 급식을 먹고 있을 때 서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놀란 시선 속에 지훈이는 서 실장을 따라 나갔어요. 학교 앞에는 최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어떠니? 최 회장이 반갑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요. 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란다. 하지만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 일주일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의원은 구속되었고 준선의 가족은 재산을 대부분 잃고 서울로 이사했어요. 지훈이를 차별했던 선생님들은 모두 정근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수진과 지훈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저번에 드린 말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전에 수진을 무시했던 마을 주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훈이 역시 학교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이제 그에게 아부하기 바빴고 선생님들도 극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런 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방과 후 최 회장이 직접 학교로 지훈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수지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재벌 손자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희가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나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선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맞는 좋은 학교도 알아볼 거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서울에 도착하자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저택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정원과 호화로운 건물,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집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와 수진을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내 딸 수진이고 이 아이가 내 외손자 지훈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 지낼 테니 잘 모시도록. 서울 생활 2주째,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교복을 입고 운전기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넌 최 회장님 외손자지? 반가워. 나는 정우야.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내가 누구의 손자라서일까? 아니면 진짜 나라는 사람 때문일까? 점심시간 지훈이는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혼자 있어도 될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나 민지야. 다들 내가 최 회장님 손자라고 수군거리더라. 부담스럽지 않아? 민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어요. 사실 좀 그래.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이해해. 나도 엄마가 유명 방송인이라 비슷한 경험 있거든. 다들 내가 누구 딸인지만 궁금해 하더라고. 민지의 공감에 지훈이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서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회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회사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최강그룹 본사는 서울 중심가의 높은 빌딩이었어요. 지훈아, 와줘서 고맙구나. 최 회장이 집무실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내게 회사를 소개하고 싶어서 불렀단다. 지훈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회사는 정말 크네요. 모두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최 회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지. 내 나이보다 어릴 때부터 일했어. 지금의 규모가 되기까지 50년 넘게 걸렸지. 할아버지, 엄마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요. 지훈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수진이는 아주 똑똑하고 다정했지. 하지만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어. 회사 일에 빠져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단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지. 처음에는 수진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졌단다. 한 달 후,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외손자 지훈이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제 딸 수진의 아들이자 앞으로 최강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외손자가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니까요. 언론은 연일 최 회장의 가족 이야기를 보도했고 지훈이와 수진의 과거 사진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서둘렀어.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일이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때 수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지훈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런 부담을. 알고 있단다, 수진아.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잖니. 지훈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있을지. 수진과 지훈이는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가 또 있단다. 의사가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 할아버지,
지훈이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어요. 걱정 마. 아직 몇 년은 더 살 수 있어. 하지만 남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었단다.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해 드릴게요. 과거의 일은 모두 잊을게요. 최 회장은 딸을 꼭 안았어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너와 지훈이가 그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뒀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할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2시간씩 회사 업무를 배우기로 했어요. 지훈아, 오늘은 이사회에 참석해 보렴. 최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학교 가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준서였습니다. 그는 일반 공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죠. 준서? 지훈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서는 지훈이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지내? 지훈이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래.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우리도 많이 힘들어졌어.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그런 일이 있어서.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준서야, 우리 재단에서 장학생을 뽑고 있어. 내가 관심 있다면 추천해 줄게. 준서는 놀란 눈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우리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새로 시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니까. 지훈이의 말에는 할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준서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훈이의 결정을 크게 칭찬했어요. 지훈아, 넌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구나.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될 거야. 최 회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최 회장, 수진,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골 소년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